팔삼화정보센터에서는 12.6 재보궐선거 결과 이후 지역 각 당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충남도당 김호연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지요. 김호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연입니다. 12.6 재보궐선거 이 지역에서는 이제 서산시장 재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한나라당이 승리를 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서산 재보궐선거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야 3당과 무소속이 각축을 벌였던 거의 유일한 격전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미세한 차이로 가슴을 졸이게 하는 선거였지만 결과는 313표 차이의 한나라당 승리였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서산 시민의 성숙된 정치의식을 엿볼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미란 것은 대개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이 통념이었는데 이번 서산시장 선거에서는 서산 시민들의 선택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 즉 인물 위주의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예.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그 지원 역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번 서산시장 재선거 내용적으로 보면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아주 박빙의 승부였고요. 특히 이제 선진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이제 결국은 표가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투표율도 4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뭐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예. 근데 투표율이라는 것이 대개 역대 선거를 보면은 그 충청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예. 근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승리를 했느냐이죠. 누가 당선되었느냐 하는 것이지 뭐 몇 표 차이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야 3당과 무소속이 출마하는 소위 선진당 텃밭에서 벌어진 선거에서 선진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는 자체가 선진당의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민주당 당세도 요새 그 충남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아직 예. 역부족임이 드러났고요. 저희 당은 인물과 진정성으로 평가받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결코 유리한 지형이 아닌 선거에서 정말 노력한 만큼 인정받았다고 감히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표차가 많이 나지 않았고 또 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이 표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압도적 지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라당의 절대적 우세를 예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더욱 겸손해야죠. 네. 예. 말씀하셨듯이 이번 그 서산시장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그 지원 유세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선거 현장에서 특히 박 대표님 곁에서 느낀 점은 박 대표님은 항상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큰 정치인이시다 하는 점을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또 깊은 애정을 갖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는 점을 정말 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지껏 그 충청 현안에 대해서 박 전 대표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원칙과 신뢰에 대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지지가 확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이 지역 내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12.6 재보궐선거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요. 단연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하면서 정권 심판론, 민심 위반이 이 표로 표출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상당히 뼈아플 텐데요. 예, 물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사전에 당과 아무 협의도 없이 오세훈 전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장직을 걸고 시민 투표를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의 패배는 뭐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 한나라당은 모든 야권 연대와 좌파 시민 연대를 상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순수한 시민운동의 위축이 염려스럽고요. 예. 또 행정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시장이 된 것이 걱정은 됩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 면에서 검증이 되겠죠. 네. 예. 이번 그 11.6 재보궐선거의 그 표심은 바로 변화를 바라는 이 국민들의 마음이 표로 표출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안철수 바람, 그리고 네. 시민사회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기존 정치권의 불신과 불만 이런 것으로 지금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이 질타가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번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몇 가지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도 못 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민 정치가 시작됐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여지껏의 선거 패턴과는 달리 오히려 지역주의 현상에서 이제는 세대 투표로 변화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역시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선거에서 이기기는 힘들다 하는 한계.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2천만 대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SNS의 전략은 앞으로 상당히 선거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 부각이 더욱 됐고요. 예. 그 이외에도 저는 20대, 30대, 40대의 불만과 불안감이 분노와 심판으로 투표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 또 정당 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본질적인 반성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선거 결과 또 여론에 따라서 정당은 계속 변화하는 생물체이고요. 이러한 또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면 기존 정당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겠죠. 예. 이런 서울시장에서 나타난 현상, 또 정치적 구도, 이번에는 재보궐선거에서 지역에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이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 전국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도 이 한나라당도 지역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의 우열을 점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전망이고요. 또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할 것입니다. 역시 여건으로서는 수도권이 현재 가장 불리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난 18대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한 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념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생각이 야권 통합을 주장하는 제1야당인 민주당은 상당한 혼란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과 또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충남 대전 지역에서의 선진당이 그동안 지역 정당의 한계를 많이 노출시키고 있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라는 것은 구도와 인물,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유력한 대권 후보를 갖고 있는 우리 한나라당의 유권자들께서는 힘을 꼭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의 노력하는 예.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 평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 박근혜 전 대표의 말씀인데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시기도 그 서산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이 발휘가 됐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세론이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철수 그 바람이 불면서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역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당히 지금 세가 결집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박 전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박근혜 대세론이 애당초 있었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박 대표님께서는 가장 굳건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자이면 틀림없지만 이미 요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철수 백신이라는 것을 맞았고 이것이 저는 향후 박 전 대표가 활동하시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이러한 백신을 우리 한나라당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게 좀 아쉽고요. 저희는 지금 무엇이 문제점이고 또 어떠한 것을 강화해야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꼭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행복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11.6 재보궐선거 이후 각 당의 반응, 오늘은 한나라당 충남도당 김우현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